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2부가 언제 올라오냐라는 어떤 강한 불만이 저한테 DM으로 답장을 했기 때문에 2부를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2부도 아니죠. 지금 며칠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속한 게 있으니까 올려드려야죠. 예. 제가 사실 방송이 하기 싫어가지고 방송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방송을 맘먹고 할라 치면 할 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큰 사이트로부터 영입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린 대형 유튜버에게서 같이 방송을 좀 하자, 같이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영입 제안도 받아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제 신상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몇 가지 소식을 통해서 지금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핵관 장제원 주도 포럼의 김종인 특강 진윤 색깔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뭔가 음모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의지가 담긴 경향의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앉아 계시고 27일날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민들레 모임하고는 다르고요. 여기 보시면 민심을 들어볼래라는 모임이 있는데, 요게 사실 장재원 의원님께서 뭔가 좀 무리수를 두신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조금 친한 사람들하고 이제 이용 의원이라든지 이제 당선인,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 세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 홍군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로 한다는 거죠. 이거 사실 큰 의미는 없는 행사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소속돼 있는 분들 보면 미래혁신포럼 안에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박성중, 윤한홍, 이철규, 정점식, 배현진 의원 등등 많은 의원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다 이제 선거 때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여기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님은 장재훈님처럼 이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십니다. 다만 이제 현재 구도에서는 장재원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이 한편이고 권성동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님이 이제 한편, 이렇게 해서 약간은 신경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많은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농공 행상 과정에서, 그 다음에 그 용산 대통령실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인재들을 넣는 과정에서도 약간씩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대통령을 이제 좀 위에서 이제 대통령을 좀 휘어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를 하셨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말려들지 않은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권력자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제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의 그 리더십을, 정치적인 리더십의 어떤 그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뭐냐면 끊임없이 측근들을 경쟁시키는 겁니다. 긴장시키고. 그래서 이제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한쪽에 힘을 실어줬다가 또 반대쪽에 갑자기 힘을 실어주는 형태의 행보를 하셔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원래는 선거 끝나고 나면 가장 큰 힘이 실리는 게 사실은 당 대표에게 실려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 말 맞다나 두 번의 선거를 승리를 이끌었으니까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에 접해 있습니다. 성상납 받으신 거 검찰 수사보고서로 입증이 된 상황이고요. 900만원 상당의 금품까지도 수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자기 그 참가했던 다른 그 뭐 일반 민간 회원들에게 이제 화장품 형태로 나가긴 했는데, 원래 자기 돈 써야 되는 건데 자기 돈 안 쓰고 남의 돈으로 그걸 협찬을 해줬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뇌물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때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최고위원 출신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개 유튜버에 나온 정보가 아니라 검찰 수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사실상 정치 생명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출마나 공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입장은 일단 그렇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까지는 이제 인수위 비서실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사람 꽂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 대통령실에 이제 행정관들 막 인사하는 것까지 소위 말해서 좀 전횡을 휘두르셨는데, 이제는 마치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인사처리 끝나면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그냥 일개 의원일 뿐인데. 그렇다고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언제나 지시받는 입장이었지, 뭐 무슨 책사로 이렇게 막 하는, 뭐 마치 제갈공명이 유비한테 하듯이 이런 대등한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때로는 쓴소리도 합니다. 한성깔 하시는 분이라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큰 꿈이 없어요. 웃기게도 이준석 씨나 장제원 씨는 나중에 꿈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 같은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군기반장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 주변에 많은 거물들이 있습니다. 뭐 이종찬 원장님이라든지 뭐 또 친구분들 그룹이라든지 김현장이라든지 뭐 많은 거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대통령에게 조언도 해드리고 또 대통령부터 자문을 요청받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시죠. 어쨌든 전문가 그룹들이 옆에서 대통령을 이제 보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조언을 드리고.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세력이 있는 분들하고 없는 분들하고 충돌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들끼리의 충돌이 좀 심하다는 거죠. 일단은 장제원 의원의 어떤 무리했던 시도가 권성동 대표에 의해서 한번 좌절이 된 상황이고요. 장제원 의원은 뭔가 다른 형태로 국회 내 세력을 좀 모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양반이 국회에 자기 세력이 없거든요. 그거는 뭐 그 인성이나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 뭐 그럴만하다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약간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또 검찰 출신들이 또 한 그룹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이제 껴서 뭐 서로 치고받고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정권 초반이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밑에서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결국에는 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 대통령 밑에서 지금 이러고 계신 거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정 전당대회 출마 권유를 계속 받고 있다. 고민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대표가 되려고 그러는 거냐, 뭐 당대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마 당대표 대신은 못할 거예요. 근데 일단 전당대회 출마해가지고 당대표 선거 나가게 되면 거기 순위대로 표 받는 순서대로 최고위원이 되니까 초선인데 이제 최고위원이 되려고 당 지도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나왔던 이런 어떤 사진들, 행보 이런 거 보면 지금 전해철도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있고 고민정도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있거든요. 다 전당대회 나오시려고 지금 사전에 이렇게 저희 말해서 문바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 난리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다 가서 사진 찍고 앉았어요. 여기 사진 맛집이에요. 아주 그냥. 이게 다 전당대회 출마 때문에 그런 거죠. 최고위원이 되면 뭐 또 아무래도 1년 반 뒤에 있는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금 공천받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뭐 잘해 보시고요. 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 복이 있다면 뭐 고민정이 당대표가 되겠죠. 자, 다음 그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경찰이 상당히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 간단합니다. 이제 행안부가 원래 이제 예전 내무부였고 내무부 산하에 경찰이 치안본부 형태로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사실은 경찰은 이제 문민 통제를 충분히 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 경찰이 사실은 이제 여기에 지금 저항을 하고 있죠. 특히나 경찰 지도부가 나서서 저항을 하면 조금 그러니까 밑에 그 노조들을 움직여 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비겁한 행실이거든요. 왜냐면 경찰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권력에 얼마나 그렇게 지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잘해왔다고 자기들의 독립권을 유지해달라 뭐 이딴 식으로 지랄하는 것도 웃긴 상황이고.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사실 그 일본 경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지금의 경찰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구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찰의 문제점은요, 경찰 대학입니다. 행안부가 이런 식으로 경찰을 통제하지 않으면 경찰대 출신들의 고위직들이 경찰이라는 조직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난도질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하지만 그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예측하기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몇 년 안에 경찰대 폐지에 대한 여론을 묻게 될 겁니다. 사실 경찰대학이라는 존재 자체가 현재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조직이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경찰 간부, 경찰의 고위직 간부를 어떤 사관학교 형태의 이제 대학을 통해서 국가가 양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한 겁니다. 순경에서 시작해서 청장까지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그 양반들이 사실은 뇌물을 덜 받는 거예요. 아니 순경에서 시작해서 아무리 내가 생고생을 해도 경위 하나 달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대학생이 졸업하면 달 수 있는 그 계급 그거 하나 달고 정년퇴직 할 것 같아 보이면 누구라도 자리에 있을 때 뇌물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지 자기 경력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건 사명감형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게다가 그 일이 좀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 그런 어떤 그 유리벽, 그 콘크리트 장벽 같은 걸 없애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로스쿨 제도 같은 경우도 변호사 시험을 병행해서 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사업 시험 같은 그런 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하고 경찰 대학을 없애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어떤 권력기관의 개편 작업, 권력기관의 이제 구조개혁을 통해서 인적인 어떤 쇄신을 가하는 이런 것들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것도 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경찰 조직이 일부 조직을 동원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민주당 쪽에 가까운 경찰들이, 민주당 쪽에 가까운 의원들이 또 자기들 가까운 뭐 호남 지역의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사주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가려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살까 해서, 이게 저 크록스에서 나온 고무신인데 이걸 살까 해서 몇 번 봤더니 이게 계속 광고에 뜨네요. 지금 나 이제 귀찮아 죽겠네 이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칼 빼든 윤 대통령 공공기관 청사 매각 연봉 반납 언급 파티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경제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로 규정하고 대외적인 공공기관 혁신에 나선다. 이건 사실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공기업들이 자기들 이익은 보존이 되다 보니까 이사, 감사, 대표이사 할 거 없이 기관은 적자가 났는데 성과급들은 무지하게 받아가십니다. 거의 뭐 몇 억을 받아가세요 1년에. 이건 아니죠. 적자가 났으면 반납을 해야지 그걸 왜 받습니까? 지들이 무슨 스티브 잡스 같은 뭐 천재 CEO도 아니고 흑자를 내야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고요. 뭐 이게 좀 솔선수범해서 호화로운 청사 매각하고
어디 임대로 들어가서 니들 일해라 부터 시작해서 뭐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라. 더 이상 정부에서 보조 안 해주겠다. 부채가 지금 84조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심각한 문제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LH라든지 서울시 산하 뭐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직할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관들이 전면적으로 이런 어떤 그 구조조정 단계를 겪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고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뭐 진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요 4건 정도 말씀드렸고요. 내일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제가 안 그래도 다른 일 때문에 뭔가 분석 보고서를 다시 써야 될 일이 좀 있어서 내일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광고는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광고인데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 보험은 현대해상입니다. 010-9067-8054 저도 여기 지금 운전자 보험이랑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 자동차 보험도 여기 현대해상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띄웠냐 하면 현재 광고주는 아닙니다. 뭐 친분이 깊은 사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제가 한창 광고를 할 때 이 광고를 믿고 여기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아직 보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저는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 광고주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띄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밑에 리멤버 홍콩이라는 책 뭐 아직도 팔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뭐 팔릴 만큼 팔렸으니까 이건 뭐 그냥 큰 관심 안 두셔도 됩니다. 이분도 뭐 인생을 알아서 본인의 행복을 찾아가시겠죠. 아무튼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애청이란다. 많은 문의 뭐 요 심플하게 전화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보험에 대해서 상담 받으셔도 되고 뭐 자전거 같은 거 물어보셔도 되고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심야에 제가 지금 저녁에 고기 먹는 약속이 있어요. 마음이 약간 들떠 있습니다. 불백 돼지 불백을 먹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약간 들떠 있는데 가서 맛있게 먹고 아주 밤늦게 와서 다시 녹음을 할 수 있으면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